기쁨병원 원장으로 계시는 강윤식 선생님이시고요. 앞선 두 현자와 달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979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사진에서 아마 김도선 선생님 봤겠지만 의국에서는 같이 졸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90년도에 같이 서울외과를 개원하셨고요. 현재 기쁨병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강의하실 내용은 장정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강윤식입니다. 오늘 뜻깊은 박길수 교수님 기념 강연에 저희 세 사람을 이렇게 동시에 초청을 하셔서 이런 뜻깊은 강연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또 그 한 부분을 맡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990년도에 같이 서울외과를 시작하고 당시 벌써부터 저희가 우리 의사 선생님들만 계시니까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먹거리를 계속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 다음해인 1991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대장 내시경 클리닉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병원에서도 대장 내시경을 그렇게 많이 시행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저희가 오픈을 막상 하고 보니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배울 때도 없고 독학으로 이제 술기를 저희 나름대로 개발해 나가기 시작해서 아마 여기 계신 김도선 원장이 가장 먼저 C군까지 도달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죠? 제가 진료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헐레벌떡 저한테 뛰어와서 원장님 큰일 났으니까 빨리 내시경실 와보라고 그래서 쫓아갔더니 화면에 둥그런 게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 당시 시냐 선생님 책을 이제 저희가 놓고 했는데 그걸 펼쳐보니까 그게 바로 IC밸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이제 좀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도에 박재학 교수님께서 이제 주도를 하셔갖고 서울 대장암 연수강좌 제1차 연수강좌가 열리게 됐고 교수님께서 저희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비나인 디지즈의 토픽 정하고 하는데도 좀 참여할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이렇게 1차 연수 강좌부터 콜로노스코피 세션이 만들어져서 여기 계신 이도환 선생님께서 2년 연속 이렇게 또 강의도 했고 그 이후에도 수년 저희 서울외과 멤버들이 당시 외과 선생님들께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드릴 그런 기회를 저희가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외과 선생님들께서 다 이렇게 능숙하게 왕성하게 많이 하고 계시고 고난도 술기인 ESD도 아주 능숙하게 하시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되기까지 서울 대장암문학 연수 강좌와 또 우리 서울외과가 첫 발걸음을 띄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이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또 제가 대장 내시경을 위한 장정결제에 관련한 주제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장 내시경 장정결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건데 물론 대장 속에 있는 변을 씻어내려다 보니까 피치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의사들의 무관심도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만 깨끗하게 씻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 불편이야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중에도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정결제 복용의 어려움은 환자의 고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은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선종을 제거함으로써 대장암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스퍼 등의 연구 결과에 보면은 대장 내시경 검사와 폴리펙토미를 정기적으로 시행한 그룹에서 대장암 사망률을 67% 감소시켰다. 이런 보고들이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런 아데노마 카시노마 시퀀스에서 암으로 진행되는 대장암이 95% 이상 차지하기 때문인 것은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이제 중요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우리 장 정결제가 필수적인데 장을 잘 깨끗이 씻어내는 장 정결력이 가장 핵심 요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복용 편의성이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 정결제에 이제 아무리 그 정결력이 뛰어난 장 정결제라 할지라도 복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용법대로 다 복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복용 중에 또 심한 구토를 통해서 절대적인 약물의 양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불량한 장 정결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와 같은 경우에 선종 발견율이 42%나 감소한다고 로블 등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 정결제의 그 복용 편의성이 대장암 예방 효과를 저하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 정결제는 성공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뿐 아니라 대장 내시경 검사의 수검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의 수검률은 독일이나 미국 등의 자료를 보면은 한 30%, 한국 자료는 제가 찾아봐도 잘 못 찾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추정치를 계산해 보면 한 27%, 우리나라도 역시 한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논문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 중 가장 어려운 과정은 바로 장 정결제 복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그리고 이런 장 정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수검률 저하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 등의 논문에 의해서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기피하는 이유로 4명 중에 한 3분 정도가 장 정결제 복용에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이와 같이 복용이 힘든 장 정결제는 그냥 환자의 고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 정결을 좀 불량하게 만들므로써 결국은 대장암 예방 성공률을 저하시키고 또 대장 내시경 수검률을 또 낮추게 됨으로써 대장암 예방 기회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복용이 힘든 장 정결제는 대장암 예방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복용이 쉬운 장 정결제는 반대의 그런 플로우를 통해서 대장암 예방 성공률을 높이고 대장암 예방 기회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복용이 쉬운 장 정결제는 대장암 예방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샤라라라는 분은 장 정결제가 힘들다 그러는데 과연 어떤 면이 힘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볼륨, 그 다음에 테이스트, 그 다음에 헝거, 슬립 디스터번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장 정결제는 이들 4가지 어려움, 즉 볼륨과 테이스트와 헝거와 슬립 디스터번스를 해결할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의 생생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서 먹기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일일이 또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배도 부르고. 그 다음날 먹는 물량도 너무 많아서 제가 내시경을 못 받고 포기했거든요. 속이 뭐 느글느글한 좀 그런. 그 기억만 해도 지금 굉장히 역겹고요. 짠 게 너무 심해서 그 짠맛으로 인해가지고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2번 다시는 못 먹을 맛이에요. 약 먹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무서워요, 하기가. 거기에 대한 좀 포비아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위내시경은 밥만 안 먹으면 되는데 대장 내시경 사람 할 짓 안 된다고. 예, 이거는 뭐 이렇게 안 봐도 우리 각자 여기 하신 분들은 다 뭐 경험했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장 정결제의 총 복용량은 1.4리터에서 약 4리터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런 총 복용량의 차이는 포함된 주요 성분의 삼투압 차이와 부작용 방지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 정결제 유효 성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정결제 유효 성분은 우리가 흔히 PG3350 이 정도는 뭐 잘 알고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설페이트라는 게 있고, 아스코빅 애시드,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 소디움 포스페이트, 소비톨 등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 정도에서 한두 가지 더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이들 각 성분의 삼투압 부작용 맛의 차이가 결국은 장 정결제의 특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PG3350을 살펴보면은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분인데 이제 전해질 불균형이 적어서 이제 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 장 정결제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PG3350이 사실은 삼투압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물을 섭취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골라이틀리 같은 거는 4리터까지 물을 마시는 걸로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수분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삼탑이 높은 황산염, 아스코르빅 애시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PG3350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좀 미끈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쾌함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삼탑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황산염, 이 아스코빅 애시드도 소디움 아스코베이트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녹아서 소디움 농도가 높아짐으로써 굉장히 짠맛이 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국내 제품으로 쿨프렉, 플랜비오, 크림비올산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산염인데, 이 황산염은 삼투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상당히 효과적인 장 정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죠. OSS라고 해서 오랄 설페이트 솔루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설페이트 제자가 더 많이, PEG 제자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런 다른 PEG나 이런 데 같이 섞여 들어가서 사용됩니다. 문제는 근데 이 설페이트 자체가 위점막이나 이런 우리 위장관 점막에 이리테이션을 주고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농도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정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성을,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수분을 추가로 섭취해야 될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이 설페이트가 강한 금속성의 쓴맛을 갖고 있어갖고 우리가 장정결제 그러면 떠오르는 그 맛의 거의 70~80%는 바로 설페이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제형으로 이제 국내에서 개발됐고 또 미국에서도 뒤따라서 또 개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이제 함량이 다르게 돼서 이러한 정제형의 문제가 일단 이 쓴맛은 이제 그냥 알약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위 속에 들어가서 이제 물 속에서 거의 녹으면서 고농도의 황산염이 거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 점막이 장시간 노출되면서 출혈성 위염 등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지금도 소화기내과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제품으로 이제 스쿨리어, 스프랩 이런 거는 이제 오랄 설페이트 솔루션 용액형이고, 요거는 이제 정제형입니다. 아스코르빅 애시드가 또 이제 이게 장정결 효과가 있죠. 주로 이제 PG3350, 쿨프랩, 네, 이제 대표적으로 또 최근 나온 아까 플랜비오, 크림비올산에도 상당히 한 50g씩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또 소비톨과도 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한 신맛은 있지만 적절히 희석되면 상쾌한 맛을 내기 때문에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또 이 아스코빅 애시드는 아주 또 그 비타민 C 아니랄까봐 우리 유해균을 또 억제하고 또 장내 유익균을 또 증식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장을 다 씻어내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스코빅 애시드가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역시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복용하게 되면은 점막 자극이 있고 이제 복부 불편감, 팽만감, 가스 디스텐전 같은 게 느껴질 수 있고요. 국내 제품으로 쿨프랩, 플랜비오, 크림볼산, 원프랩 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루산 마그네슘은 실제로는 소디움 사이트레이트나 마그네슘 옥사이드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장기 정결 효과가 낮아서 좀 이제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고마그네슘 혈증이 있어서 사용에 주의해야 되고요. 또 이거를 또 복용법대로 하지 않고 환자분 중에는 이렇게 분말을 입에 털어놓고 물을 마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소디움 사이트레이트와 마그네슘 옥사이드 간의 그 발열 작용이 나타나서 식도가 에스페이지얼 인저리 같은 게 발생해서 국내에서도 몇 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약간 쓴맛은 있지만 시트러스 향을 가미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피코라이트산, 피코솔루션은 이건 용액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인산염, 소디움 포스페이트는 삼탑이 굉장히 높아서 좋은데 문제는 신독성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액체 형태는 굉장히 짠맛을 내는 거로 되어 있고 넥스콜론정, 이지콜론정 등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토로 이제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아스코브산 등과 함께 복합제로 사용될 수 있고 비교적 그 삼탑이 높아서 저용량으로도 복용이 가능하고 단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용에 굉장히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문제는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장 속에서 가스가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이런 복부 팽만감 등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원프랩, 세이프랩은 이제 이 PEG하고 섞인 거죠.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제형 장정결제가 요즘 환자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분들도 덩달아서 이걸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장형 황산염 제제는 위속에서 용해될 때 이런 이제 고농도 황산염에 위점막이 노출되기 때문에 위점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인산염 제제는 또 네프로톡시스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주의를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알약을 많이 먹으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3, 4리터에 이르는 다량의 물을 복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환자는 고생할 건 다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요즘은 320알로 또 잘게 쪼갠 약까지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농도를 좀 낮추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사용한 분들 뭐 학회에서 들리는 얘기는 큰 차이가 없다. 결국은 1차 평가는 그런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상적인 장 정결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맛을 개선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소비톨, 아스코빅 애시드, 사이트레이트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미니멀 옵티멀 도세이지, 우리가 이제 4리터, 3리터 마시는데 그걸 꼭 마셔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 장정결제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좀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약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임상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단 많이 넣은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거기서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통해서, 물론 씻어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겠지만 양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저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독성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어떤 또 흡인성 폐렴 등도 좀 나타날 수 있죠. 이런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스프리토스 레즈멘이라고 해서 이제 저녁 아침에 이렇게 나눠서 먹는데, 아침에도 거의 뭐 한 1.5리터 보통들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하게 제가 생각한 게, 위내시경만 하는 경우에는 MNMPO 시킵니다. 8시간 전에서부터 절대로 물도 마시지 말라 이러는데, 위내시경 하는 분들이 한 3분의 2는 대장내시경 같이 하는데, 대장내시경 같이 할 때는 검사 1-2시간 전까지 1.5리터 물을 마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스프릿을 하더라도 저녁에 좀 많이 먹고 아침에 적게 먹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침에 씻어내는 거는 이게 뒤늦게 이렇게 이제 장을 1차로 장을 다 씻어내고 라이트 콜론에 약간 컨테미네이션 되는 것 때문에 이제 2차 스프릿 복용 도수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버든이 얼마 없습니다. 버든이 얼마 없기 때문에 2차 복용 양은 적어도 충분히 그 정도는 씻어내고 남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흡인성 폐렴 이런 위험성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고, 아침 바쁜 시간에 환자들 막 정신없이 뭐 마시고 화장실 가고 또 병원에 또 차 타고 오고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의사들이 캐치 못하는 부분인데, 3일 전부터 식사를 상당히 제한시키고 검사 전날은 거의 금식을 시키다시피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식단 식이요법이. 그러다 보니까 검사 당일에 피검사 같이 하는 경우 많잖아요. 거기서 나온 FBS는 평소에 FBS보다 제가 스타디에 본 바로는 10mg% 정도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FBS보다 대장내시경 검사 당일에 FBS는 상당히 낮다. 따라서 저혈당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당뇨나 프리다이아베티스가 언더 다이어노시스 될 위험성이 있다. 물론 요즘은 뭐 당화 혈색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커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씻어내는 데만 여태까지는 주력했는데, 앞으로는 씻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검사 끝나고 노멀 라이프로 돌아왔을 때 장내 환경을 우리가 고려해주는 이런 장 정결제가 개발되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스코빅 애시드 등이 들어있는 것은 좋은 효과가 있고, 이 외에도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또 더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좋은 장 정결제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을 맡게 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서울외과 처음 시작했던 멤버를 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저희 나름대로는 또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이런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